혹시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상상만 해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이게 사실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마음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시나리오일 텐데요.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. 정말 평화롭던 내 가게, 내 사무실에 갑자기 조사관들이 들이닥친다.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. 여러분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?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. 법률 전문가들은요,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들 지도 없이 복잡한 미로에 던져진 것 같다고 표현해요. 끝도 없는 법규랑 절차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죠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. 오늘 저와 함께 그 미로를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도를 그려볼 거니까요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? 단속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모든 결과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.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. 전문가들이 이럴 때 입을 모아서 하는 첫 번째 조언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침착함입니다.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게임이 불리해지는 거거든요.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냉정하게 지금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첫째, 왜 단속을 나왔는지 사유를 정확히 물어보고요. 둘째,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. 간단해 보이지만 바로 이 자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투트랙 대응 전략인데요.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갈 핵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투트랙, 말 그대로 길이 두 개라는 뜻이죠. 왜냐하면요, 딱 한 번의 위반으로도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행정처분과 대표님 개인을 향하는 형사처벌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둘은 처음부터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처벌,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. 왼쪽에 보이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럼 사업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고요. 반면에 오른쪽의 형사처벌은 대표님 개인에게 벌금이나 최악의 경우 징역형 같은 직접적인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첫 번째 트랙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사업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. 가볍게는 경고나 시정명령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경우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로 아예 사업의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.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. 그렇다면 이 처벌 수위는 도대체 뭘 보고 결정될까요? 단속기관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봅니다. 위반 내용이 얼마나 심각했나, 이게 단순 실수였나, 아니면 고의였나,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,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확 달라지는 거죠. 이 점은 정말이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는요,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수년간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내 사업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존폐의 위기인 겁니다. 하지만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포기하긴 이릅니다. 맞서 싸울 방법이 있거든요. 먼저 처분의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. 그걸로 안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끝까지 다툴 수도 있죠. 이렇게 명확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 불복 절차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첫째, 이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너무 과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. 둘째, 이 처분 때문에 우리 사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죠.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두 가지,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입니다. 훨씬 더 무서운 길이죠.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? 도대체 어느 선을 넘으면
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? 그 기준이 뭘까요? 바로 이럴 때 형사 절차에 문이 열립니다. 위반 행위가 정말 심각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때죠. 예를 들면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한다거나 대규모 식중독 사고처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. 형사 절차는 보통 이 3단계를 거치게 돼요. 모든 것의 시작인 경찰 조사, 재판으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의 기소 결정,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.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들입니다. 이 전문가의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네요. 특히 모든 것의 시작인 경찰 조사는 그야말로 첫 단추예요. 여기서 뱉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여기서 다시 미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네요. 이 복잡하고 위험한 형사 절차라는 미로 속에서 변호사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판 같은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 험난한 법적 미로를 성공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딱 정리해드릴게요.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당황하지 말고 증거부터 챙길 것. 둘째, 행정과 형사, 이 두 갈래길인 투트랙을 항상 기억할 것. 셋째, 억울하다면 불복 절차를 절대 포기하지 말 것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할 것. 그리고 이것이 바로 투트랙 대응의 진짜 핵심입니다.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한쪽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쪽에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. 처음부터 큰 그림을 보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아니에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는 모두 사업의 성장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?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